오빠가 아, 나 그냥 게임이 이해가 안 돼서 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석진이 그럴 리 없어 막 이랬던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막 늙어서 나오잖아요. 일주일 있다 나왔는데 막 약간 아유 세상 바깥 세상 막 이러면서 골골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미국 변호사이자 방송인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의 반응도 되게 뜨겁죠? 엄청 뜨거웠어요. 사실 저는 뭐 제가 팬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냥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지 뭐 팬이에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이번에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어린 여자 친구분들이 언니 팬이에요, 언니 사랑해요, 언니 멋있어요 막 이런 팬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해외 팬분들도 막 언니라는 걸 스펠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UNNI 뭐 EONN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I love you 이렇게 보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로펌에서 상사들한테도 연락 오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러고 저희 학교 선배들도 막 다 보고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3등해서 잘했고 아쉬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 5, 6화 정도 됐을 때 제가 거기 약간의 명언을 남겼는데 이제 그때 동재가 떨어진 게 동재 자신의 페이는 스스로 동재 자신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저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거기까지 간 거는 요인은 저 자신이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좀 그런 걸 좀 더 걱정하고 미리미리 좀 더 조치를 취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했으면 됐을 텐데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쉽다기보다 다음에 혹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좀 더 철두철미해져야겠다. 계획을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너 지금 궤도의 큰 그림에 당한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궤도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주변에서 그 DM을 많이 한대요. 동주 너 일부러 동주 떨어뜨렸지 막 이러는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막 이제 얘기를 해줬죠. 기자님 고개를 저으시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표현을 좀 잘못 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궤도가 원했던 거는 사실 이런 서바이벌을 나가면 다 개개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영원히 그냥 바보로 찍혀서 혹은 병풍으로 찍혀서 살게 되잖아요. 그게 평생 또 미디어에 남게 되니까 요즘에는 디지털 풋프린트는 지울 수도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에는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결국엔 다 떨어지겠지만 그 사람들이 좀 잘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떨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에서 비롯된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뭐 가서 상금을 나누자 이런 뭐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사실 궤도랑 석진 오빠의 한 중간 정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석진이 오빠는 잘하는 사람이 남아야 된다 또 이러는데 저는 그거엔 또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서바이벌은 그게 또 그렇게 좋은 것일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저는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궤도랑도 다투기도 했지만 그냥 계속 같이 간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궤도는 그냥 되게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아이고 저는 오히려 석진 오빠랑 비슷하게 둘 다 ESTJ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실리주의로 야 능력 안 되면 돈 못 버는 거지, 능력 안 되면 1등 못 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이제 이런 걸 저도 갖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궤도를 만나서 되게 신선했던 거죠.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구나. 본인이 똑똑하지만서도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아이가 있구나 해서 그래서 좀 저의 내면에서 부딪히면서도 이 친구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는 그 얘기도 많이 했어요. 석진 오빠랑 진짜 너무 비슷해서 석진 오빠랑 같이 했으면은 정말 효율적으로 게임 하다가 결승 가서 서로 누가 이기던 붙자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궤도가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저다 보니까 아마 제가 딴 데로 갔으면 다른 친구와 연합했으면 완전히 그림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자꾸 뭐 기억하냐고 많이 테스트도 하신다고. 맞아요. 어느 방송 같은 거 나가면 꼭 뭐 사진 같은 거 30초 보여주고 갑자기 덮어놓고 막 질문하는 것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지문 같은 거 읽은 다음에 듣고 외운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답해보라고 하고 뭐 항상 어딜 가든 계속 외우기를 시켜요. 아니,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장기 암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려면 뭐 몇 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월 후에 보는 시험을 준비를 하니까 단기는 사실 잘 쓰지 않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엄살 부리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재능을 새로 발견했어요. 수학은 아니고 산수 정도였는데 산수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수학 전공을 했지만 거의 증명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되게 짧아요.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거니까 글을 쓴단 말이에요, 저희는. 네, 글을 쓰니까 계산을 안 해요, 잘. 그래서 진짜 계산을 정말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와, 나 진짜 머리가 굳었구나 해가지고 그 고3 수능 기출 그 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조금 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너무 굳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로그 부분 좀 배우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나눗셈, 뺄셈, 덧셈 뭐 이런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적은 시간을 줘요. 90초를 주는데 처음에는 90초가 넉넉한 것 같지만 1분 30초니까 이 시간이 저희가 그때 포커를 7시간 이상 쳤단 말이에요. 거의 8시간 가까이 쳤는데 머리가 굳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90초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 친구들 왜 다 저렇게 덧셈 뺄셈도 못해? 이럴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9분의 2인데 그걸 나누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2 나누기 9 막 이렇게 쓸 정도로 머리가 그냥 완전히 굳은 상태였어요. 10분의 3 뭐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3 적고 10 쓰고 0점 하다가 나 미쳤나 봐. 0.3이잖아. 막 이러고. 아마 정신력이 훨씬 컸을 것 같아요. 수학 실력보다는. 산수 플러스 멘탈. 중간에 뭐 화장실 가거나 뭐 이런 시간 빼고는 계속 했어요. 네. 화장실 너무 급하면 화장실만 다녀오고 다시 할게요 하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 있으면 다녀오고 다시. 그 게임 동에서는 점심 식사는 따로 주지 않고요. 시간이 따로 없고 그냥 그렇게 그 스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너무 배고프면은 저 스낵 하나만 가져올게요 해서 먹으면 돼요. 먹으면 되는데 잘 안 넘어가서 많이들 굶어요. 준빈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화면 보니까 준빈이랑 승관이 잘 먹던데. 저는 거의 못 먹었어요, 그걸. 이게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벽이. 유리고, 그리고 커튼이 시스루예요. 그래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닫아도 그 안에 몇 명 있는지가 다 보이고,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둘이 연합을 하고 있나? 뭐 대화를 하고 있네. 이제 뭐 연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고 친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굉장히 오픈이었던 거죠. 뭐 그냥 방송된 것만 보면은 왜 저렇게 의심을 해? 그러는데 합숙할 때 내내 새벽에 사람들이 이 방 저 방 다니고 뭐 화장실 가면서 어머 둘이 또 얘기하고 있네. 여기로 봤는데 또 앉아 있네. 이제 이걸 계속 보니까 저거는 무조건 연합이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게 되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뿌앙 이러면 이제 아침 8시인가? 9시인가 그래. 이제 다 같이 이제 밥 먹고 이러다가 11시 뿌앙 또 종치면 게임하러 가고 뭐 게임을 짧게는 5시간 더 길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돌아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텀이 있어요. 다음 게임까지. 그럼 그때 막 바짝 먹으면서 대화하고 하루 종일 이제 그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놨으니까 낮에 했던 게임, 밤에 했던 게임 계속 복기하고 내일 뭐 나올까 또 예상하고 이러면 그러고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러면 막 새벽 2시 이러면 또 다들 그때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고 엄청 빡셌어요. 그래서 하루가 진짜 1년 같았어요. 그래서 뭐 그 영화 인셉션에 보면 림보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막 늙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일주일 있다 나왔는데 막 약간 세상 바깥 세상 막 이러면서 골골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 우정 쌓인 게 어떻게 뭐 가족 같을 수 있냐 이러는데 진짜 일주일이 7년 같았으니까 뭔가 7년짜리 우정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런 느낌이라 되게 끈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보고 뭐 궤도랑도 친하고 또 경림 언니랑도 굉장히 친하고 뭐 혜성이랑도 그래도 꾸준히 보고 뭐 동재랑도 얼마 전에 봤고 준빈이도 얼마 전에 보고 석진 오빠도 또 의외로 근데 이게 되게
여럿이서 계속 봐가지고 좀 더 스몰 그룹으로 본 거는 경림 언니랑 궤도고 골고루 친한 것 같아요 사실. 경림 언니가 저 로봇 청소기도 사줬어요. 첫인상하고 되게 달랐던 사람 다 조금씩은 달랐는데 동재도 되게 달랐어요. 저는 동재를 되게 날카로운 사람으로 봤는데 나중에 게임 끝나고 이제 떨어진 날 막 울고 나서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동재가 되게 마음이 여린 애기였구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애기인데 그래서 아니 이 애기를 내가 그렇게 되게 무서워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그래서 혜성이는 사실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혜성이가 너무 요정 같으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겠지. 뭐 뒤에서 막 뭐 욕을 잘한다던가 뭔가 있겠지 했는데 한결같은 게 되게 반전이었다. 아직도 요정 같다. 그게 반전이에요, 그 친구는. 빵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잘 굽는지. 저번에도 빵 선물 주더라고요. 궤도는 반전이 없어요. 그냥 되게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것도 반전이라면 반전이죠. 석진이 오빠는 그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오빠가 어디 벽에 기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살핀단 말이에요. 오빠 뭐 하시는 거지? 하면 오빠가 나 그냥 게임이 이해가 안 돼서 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석진이 설마 게임이 이해가 안 돼서 서 있을 리가 없잖아. 뭐지? 뭐 이렇게 관찰하는 거지? 막 계속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냥 혼자 이해하고 그냥 진짜 벽에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쓸데없이 오빠가 아니 하석진이 그럴 리 없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굳어가지고 옛날에 진짜 똑똑했어요. 옛날에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똑똑해. 예, 해보시고 싶으시다? 그럼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죠. 쪽집게 가위로 수학과로도 보낼 수 있고 제가 또 법대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저 미국 변호사이자 방송인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고 일단은 겸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 그랬죠. 그렇게까지 겸손한데 그렇게까지 겸손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좀 강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좀 아무래도 정서상 이렇게 의견 세게 말하고 다투고 이런 게 특히나 여성 출연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사실 뭐 우승을 하고 싶었고 우승을 하려는 목표가 항상 그냥 일관성 있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궤도가 잘하고 저랑 합이 너무 잘 맞으니까 같이 하고 싶었던 거지 뭐 그거에 동의를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도 좋아하지만 뭐 100% 동의한 건 아니었고 그냥 뭐 저는 그냥 그 순간순간 그냥 우승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었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좀 편집해주지 좀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일이 개인적으로도 많았어요. 저희 엄마가 그때 암 투병하실 때라 이제 응급실 가시고 막 이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걸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진짜 2일차에 떨어질 줄 알았어요.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보통 법조인이 나가면 중간 못 가서 다 떨어졌었어요. 그동안 이 정종현 PD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적어도 3일에는 떨어지겠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막 엄마 걱정도 많이 되고 막 잘 있는 건지 뭔지 막 멘탈이 거기서도 많이 흔들리고 그냥 엄마 내가 갔는데 뭐 엄마 어떻게 되면은 그래 나한테 말은 해주겠지 이제 뭐 이런 생각 뭐 들기도 하고 근데 저희 소속사 부사장님한테도 제가 막 그때 신신당부를 하고 갔었거든요.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꼭 이렇게 통해서 연락 달라고 그 전화가 없으니까 걱정도 많이 됐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 진짜 생활을 같이 하고 24시간 같이 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같이 느끼고 막 서로에게 화도 나고 서운하고 또 하지만 또 되게 즐겁고 고맙고 막 이런 감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나갈 때 되게 슬펐고 또 어쨌든
같이 최대한 가자고 해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랑 궤도랑 준빈이 손으로 이렇게 많이 보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막 되게 유행했던 책 중에 막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막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촬영할 때도 그렇고 촬영 끝나고도 그렇고 뭔가 나의 솔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싶고 미움을 받더라도 그 모습으로 미움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100% 솔직할 순 없지만 인간이 살면서 그래도 정말 진솔한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살아가는 게 나에게는 좀 맞는 인생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막 되게 연예인들이 막 큰 금액 받으면 막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헛물 켜고 있었는데 뭐 이제 뭐 없으니까. 아니 뭐 가까운 친구들은 사실 저를 그냥 동네 바보 언니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공부만 잘하지 다른 거 다 못하거든요. 되게 허당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연락 왔어요. 뭐 동주야 미안하다. 널 너무 그동안 무시했구나. 막 언니 미안해요. 내가 무시한 게 미안하다고. 막 언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막 이렇게 장난으로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랬을 정도로 사람들이 확실히 좀 저의 다른 면을 많이 보신 것 같고요. 대중분들은 그냥 저는 사실 DM이나 댓글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뭐 어디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다니면 사실 또 그렇게 못 알아봐요. 지금 또 제가 머리를 앞머리에 이게 단발이라 다니면 잘 모르고 또 제가 화면보다 얼굴이 작잖아요. 그쵸, 선배님. 진짜 조그마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말랐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잘 못 알아봐요. 그리고 또 키도 의외로 커 보이고 하니까. 평소에 저를 이렇게 막 아는 척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DM이나 뭐 댓글 보면은 그냥 이분들이 나의 이런 되게 부족하고 빈틈 많은 모습을 보고도 저는 되게 창피했던 마음도 많았거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나의 좋은 면을 훨씬 더 많이 봐주시고 그런 면들까지도 되게 포용을 해줬었구나. 이제 그걸 느끼니까 되게 감사했어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되게 감동 많이 받고. 그래서 원래 제가 뭐 인스타 DM 이런 거를 뭐 일일이 답장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최근에 이거 나오고 나서는 보내주시는 분마다 답장 거의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사실 뭐 관심도 다 한때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 내일 모레면 없어질 건데 내일 모레까지는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리포스트도 하고 감사하다. 또 이분들도 요때 아니면 또 언제 저한테 메시지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요때 하셨을 때 나도 답장으로 뭔가 내 마음도 표현하고 싶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뭐 사실 이게 막 이렇게 딱 나열만 돼 있으면 저의 인생을 이제 한 페이지에 딱 한 문단으로 보면 당연히 너무 빠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제가 이제 40살이다 보니까 40살에 걸쳐서 한 일이라 생각하면 또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피아노는 뭐 너무 어렸을 때 해서 그거는 치지 말고 미술은 제가 이제 예원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대학교까지 그거를 그냥 한 거예요. 뭐 부모님이 시키면 하는 거고 그게 뭐 한 번 시작한 일이니까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 가서 수학 수업을 이제 그 자매 학교였던 MIT에서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막 이런 증명 같은 걸 하면서 내가 아는 이런 미분 적분을 뛰어넘는 그걸 이용하는 증명하는 막 이런 수업들이 있구나.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한참의 텀이 있었어요. 한 7년?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제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하다가 로스쿨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제 입장에서는 되게 텀이 좀 길기도 했고 수학 졸업하자마자 로스쿨 가고 변호사가 된 게 아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로스쿨에 간 게 되게 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특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천재가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가? 근데 제가 아기 때부터 수학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다가 갑자기 대학교 가서 갑자기 잘한 건 아니고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반에서 뭐 혹은 전교에서 1, 2등을 하니까 미국은 학년에 맞게 수업도 듣지만 그 수업을 너무 잘하면 뛰어넘게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도 그 페이스쿨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일 고등 수학이라고 했나 그런 걸 들었고 또 세인폴에서도 뭐 고3 것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학이라던가 막 이런 걸 더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많이 하고 있다가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재밌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미술 반, 수학 반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간 거지. 막 미술만 하고 있다가 천재처럼 막 맷 데이몬처럼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실제로 거기 맷 데이몬이 이제 MIT 그 칠판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청소하다 말고 그런 정도의 건 아니었고요. 꾸준히 하는데 단지 전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법은 일단 암기력이 좋긴 해야 돼요. 법은 확실히 암기력이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냥 통째로 외우면 되니까 외우면 돼서 괜찮았어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국장님이 만약에 해보시고 싶으시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죠, 쪽집게 가위로. 그러면은 수학과로도 보낼 수 있고, 제가 또 법대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같은 학년 이제 수학 듣는 친구들, 잘 못하는 친구들 과외 선생님을 했었어요. 같은 학년이지만 저는 좀 더 높은 수학을 들으니까 그 다른 친구들 미분적분 이런 거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잘 가르쳐서 막 F 받던 막 C 받던 친구들 A 뿔 만들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다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그때 뭐 사실 저는 사실 인생에 막 이렇게 막 커다란 뭐 계획을 막 단단하게 세워놓고 그걸 따라가진 않고요. 굉장히 무르르듯이 가는 편인데 근데 당시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저희 로펌 사람들도 다 재택하고 다 고향에 돌아가서 오피스도 비어있고 하니까 저도 한국 가서 해도 돼요? 했더니 가서 하라고 그래서 온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다 관두고 정리하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와서도 계속 재택을 했었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일이 이게 늘어나면서 방송일 늘어나고 시차가 좀 힘드니까 그때는 2시가 뭐 아침 9시인가 막 이러니까 잠을 안 자고 있다가 그거 일 끝나고 자고 막 아침에 자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힘들어서 관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일부러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왔다기보다는 물 흐르듯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근데 뭐 지금도 뭐 해외 뭐 미국 쪽 법률 자문 이런 거는 조금씩 하는데 로펌에는 다니고 있지 않아요. 저는 사실 뭐 저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좀 선한 영향력을 많이 펼치면서 살자가 저의 인생 모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송이면 좋겠다. 그래서 뭐 교육 관련된 거라던가 동기부여 관련된 혹은 뭐 역사나 문화에 관련된 방송 같은 것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잔머리가 되게 좋은데 잔머리를 정말 잘 굴리고 그냥 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탁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잔머리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좀 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잘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산만하고 허둥지둥 되고 잔머리가 좋지 뭐 이런 IQ가 막 엄청 높은 천재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긴 한데 머리가 많이 굳어가지고 옛날에 진짜 똑똑했어요. 옛날에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똑똑해. 근데 이번 방송을 촬영할 때도 되게 힘들었지만 그 촬영 전에 스스로에게 되게 되뇌었던 말이 한번 진실되게 행동해보자. 뭔가 속마음들 있잖아요. 평소 같으면 말 안 하는 속마음도 이번에는 겉으로 꺼내보자. 이렇게 하고 촬영에 임했던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진실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좀 도움도 많이 되고 또 크나큰 깨달음을 준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제작진분들이랑 정종현 PD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같이 출연해준 다른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런 저의 막 부끄러운 면들, 창피한 면들, 혹은 똑똑한 면들, 멋있는 면들 이런 것들을 그 친구들이 다 건드려준 거잖아요. 되게 감사하죠.
네, 저 인터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정말 솔직하고 또 진솔하고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 곳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다 같이 게임을 한번 다시 하면 어떨까. 정말 그때는 안 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저는 아마 그게 데블스 플랜 최고의 명대사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데블스 플랜에 출연한 일반인 김동재입니다. 지금 촬영 끝난 지는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었던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언제 나오지만 계속 기다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방송이 다 끝나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방송이 일단 공개되고 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해외에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셔가지고 DM 같은 것도 되게 자주 오시고 막 스토리에도 올려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멤버들하고는 끝난 뒤에도 따로 이제 약속을 잡아서 자주 모이기는 하는데 만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게임 얘기를 해요. 뭐 그때 어땠어야 됐다, 저 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계속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다 같이 게임을 한번 다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만약에 게임을 다시 하면은 정말 그때는 안 봐줄 것 같아요. 멤버들 중에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은 궤도 형이 아마 말이 제일 많지 않을까. 궤도 형이 또 아는 게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사회 인문학 쪽 지식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자주 해주시고 준빈이 형이 완전 분위기 메이커여서 같이 가면 너무 재밌어요. 일단 가장 친해진 멤버를 뽑으면은 아마 시원이 형, 시원 누나랑 석진이 형 일 것 같고 저희 연합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 뽑자면은 저는 아마 준빈이 형일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따로 만나기도 많이 만나면서 저한테 조언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뭐 유튜브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서 굉장히 고맙고 지금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니어스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보면서 지니어스 키드가 되었는데 더 지니어스하고 이제 정종현 PD님의 그 레거시가 2015년 이후로 끊겼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갈망하고 있다가 마침 이번 기회에 정종현 PD님 프로그램에 일반인 참가 모집이 떴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아니면 이런 분이랑 언제 함께 해보겠어 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합격 소식을 따로 연락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얼굴 마주보고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기뻐했어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뭔가 내가 지금 너무 기뻐하면은 저 사람들이 날 너무 아이로 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속으로만 내적 환호를 엄청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끝나고도 이제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위약금이 걸려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비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대학생에다가 별다른 스펙이 없는 그냥 보드게임 동아리 정도 했다, 뭐 보드게임 조금 잘하는 친구다 정도의 스펙이었는데 제가 하필이면은 면접 전날에 포커 대회를 또 우승을 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새로운 타이틀 하나가 생긴 거예요. 포커 대회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생겨서 이거 뭔가 잘 풀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우승하면서 딱 했던 것 같아요. 합격하자마자부터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하려는 순간마다 이제 위약금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종현 PD님이 저한테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를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다른 일반인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묻어가는 선택을 하다가 후반부에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저는 사실 인터뷰 때부터 계속 일관됐던 얘기가 처음부터 내가 이 판을 흔들고 주도하겠다라는 계획이 명확하게 있었어서 제가 그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니어스를 쭉 보고 난 이후다 보니까 일반인 참가자면은 이래야 돼. 일반인 참가자라면은 좀 더 튀는 플레이를 하고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방송에 나갈 수 없어 라는 거를 너무 좀 공식처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더 격하게 행동하고 예민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딱 꼽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배신하지 못했던 것. 이 두 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동재는 배신의 아이콘이다. 근데 사실 저는 1화부터 6화까지 단 한순간도 누군가를 배신한 적은 없거든요. 저는 원래 성향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한번 누군가랑 같이 무언가를 하기로 했을 때는 끝까지 같이 간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절대 배신은 안 하는 성격인데, 그런 오해를 받은 것도 조금 이미지 관리를 못하지 않았나 제가. 아, 네. 데블스 플랜 한 번 더 찍기 vs 그냥 그대로 살기, 혹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저는 고민도 없이 한 번 더 찍기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능력을 데블스 플랜에서 10%도 못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 강점이 첫날 했던 게임보다는 오히려 그 수식 하이로 같은 그런 게임들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다음번에 또 나갈 기회가 있다면은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게임이 나올 때까지 살아남아서 그 게임에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포커 대회 우승 vs 데블스 플랜 우승,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상금은 똑같다는 점. 상금은 똑같다는 전제합니다. 저는 데블스 플랜 우승으로 하겠습니다. 포커 대회는 너무 많은데 데블스 플랜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커 대회는 이번에 우승하지 못해도 다음에 또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데블스 플랜은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으면은 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데블스 플랜 우승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석진이 형은 제가 느끼기에 되게 대인배라고 느꼈던 게, 저는 사실 첫날 게임이 끝나고 나서 손절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옆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유대를 쌓았는데 석진이 형이 봤을 땐 그건 가짜 유대인 거잖아요. 배신 아닌가요 이거? 저는 제 역할에 충실했지만 석진이 형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배신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석진이 형 게임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는 너가 게임을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마음이 놓였고, 이 사람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좀 한석진 씨가 상금을 받은 좀 밥을 좀 많이 사주셨나요? 석진이 형이 우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세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갚아야지 하면서 만날 때마다 제가 이번엔 밥을 살게요, 제가 이번엔 살게요 하는데 나이 때문에 계속 밀렸거든요. 막내가 자꾸 밥을 사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혼났는데, 제가 한번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내가 다음 포커 대회를 우승하면은 꼭 밥을 사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었는데, 방송이 나오고 2주차가 방영되고 있을 때 우승을 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와서 다행히 제가 다음 약속 때는 아마 밥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원 누나는 저한테 처음부터 용기를 되게 불어넣어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거에 좀 지지해주고, 제가 아쉬워하더라도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되게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방송 나오길 참 잘했다, 진짜 좋은 사람들 얻고 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석진이 형이랑 시원 누나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사실만 알았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매번 이렇게 따로 모여도 제가 항상 물어봤는데 안 알려줘요. 둘이 방송으로 확인해라, 재밌을 거다라고 하면서 안 알려주는데, 방송으로 저도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랑 같은 마음으로 봤거든요. 석진이 형이 딱 오목을 이기고 나서 오목 못 드시네 했을 때 와, 정말 내적 환호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게 데블스 플랜 최고의 명대사가 아닌가. 블라인드 오목도 제가 기억력에 자신이 없어서 제가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석진이 형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마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제가 영상이 다 끝나고 스틸컷을 받았는데 석진이 형이 딱 우승하는 장면에서 제가 울면서 뛰어들어가서 앉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은 부끄러웠는데 정말 그때는 주체할 수 없이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응원하는 사람이 우승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기뻤고, 이 사람은 그 우승자로서 너무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발심이 컸어요. 저는 어쨌든 지니어스를 보고 자란 사람이고 저런 전략을 세운다고? 저게 어떻게 전략이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궤도 형이 결국에는 준결승까지 자기가 맡았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어쩌면 선구자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는 느꼈지만 방송으로 그걸 풀 버전으로 확인을 하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라면은 못했을 전략이라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플레이어는 공주 누나였던 것 같아요. 2회차 방송에도 나오지만 기억의 조각 그 문제들을 올킬하잖아요. 저희는 그때 다 현장에 있었어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정보를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맞출까 싶었는데 저희는 심지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 내용도 안 들려요. 그 내용들이 한 문제 한 문제 지나갈 때마다 정답, 정답, 정답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다 푸는 걸 듣고서 이 사람은 진짜 천재구나. 괜히 변호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첫인상과 가장 달랐던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준빈이 형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인터뷰를 초반에 했었는데 첫 게임이 시작하자마자부터 준빈이 형이 이제 게임에서 하는 말들이나 행동,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저랑 진짜 소름 끼치게 닮아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준빈이 형도 이제 정종현 PD님의 엄청난 광팬이고 지니어스, 소사이어티 게임, 배탈출 이 모든 거를 다 섭렵해 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더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 승관이 형은 정말 보기에도 너무 스윗한 사람이지만 보기보다 더 스윗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또 한 번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게 촬영 첫날이 승관이 형 생일이었거든요. 승관이 형이 잠옷을 안 가져왔다길래 생일 선물 겸해서 잠옷을 선물로 줬었는데 그거를 입고 그 위 땡땡 라이브라는 데에서 나와가지고 그 옷을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데블스 플랜 같이 촬영한 동재라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로 줬다. 그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또 기사가 나더라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제작 발표회 이후로 처음으로 난 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이름이 걸린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 서로 겐톡도 자주 하는데 되게 힘이 되고 좋은 말들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되게 고마운 형이에요. 저한테 도전의 기회가 있다면 전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데블스 플랜 그랜드 파이널이 있다면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꿈은 정확히 없고 지금은 사실 현실이랑 낭만 속에서 조금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현실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취업 쪽으로 가는 길이고 낭만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포커 쪽이나 뭐 유튜브, 뭐 미디어 이쪽으로 나가는 게 낭만이긴 한데 일단 지금 생각은 현실을 먼저 만족을 시켜놓고 그 뒤에 다음 일을 생각하자가 제 계획이 됐습니다. 데블스 플랜은 제가 가장 사랑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거기 참가하신 플레이어분들이나 스태프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셔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면 꼭 더 나은, 더 발전한 김동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블스 플랜의 김동재였고요. 앞으로 인간 김동재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많이 해달라고.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원씨 나올 영상 혹시 뭐 기대해달라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시원씨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시원 누나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시원 누나가 출연하는 유튜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블스 플랜 참가자 이시원입니다. 네, 맞아요. 데블스 플랜이 1월 설을 끼고 했었어요. 설 전에 딱 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릴리즈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설렘 반 그리고 걱정 반이었는데 오히려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후련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정말 가족 외에는 거기 들어간다는 말도 안 했고 뭘 찍는지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숨기니까 숨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가자가 공개되고 나서는 그렇게 우승을 누가 했는지 혹시 우승을 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냥 방송으로 확인하시라. 그래야지 더 재밌다. 이렇게 말했죠. 주실 수 있을까요? 정종현 PD님께서 콜을 주셨어요.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에 사실 자신이 진짜 없었어요. 서바이벌을 해본 적도 없고 과연 제 성격에 이런 게 맞을까도 싶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종현 PD님께서 꼭 나왔으면 좋겠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꼭 우승을 노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자신감을 갖고 그래 한번 해보자. 또 언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인생 한 번 사는 것 한번 내 던져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다른 프로 때문에 그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는 서바이벌 게임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긴 기간 동안. 근데 정말 맞는 걸까요? 합류 당시에는 솔직히 중간 이상만 가자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굉장히 우승자들이 이제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후보들하고 한번 붙어보거나 아니면 조력이 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막 우승을 처음부터 노려보겠다라기보다는 중간 이상만 가자. 왜냐면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1을 짤막짤막하게 봤던 거를 한번 정주행을 했어요. 지니어스 1만. 따로 준비한 것은 핸드폰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한번 일상에서도 안 사용해보자. 이거 되게 좋은 기회다. 우리 중독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시간을 줄여보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출연 전에. 게임을 할 때 저는 항상 열심히 하자가 가장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많고 또 대충 어떻게 묻어가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어떤 게임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해보자, 즐겁게 해보자, 살든 죽든 즐겨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말투가 그렇게 문어체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데블스 플랜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서 내가 그렇게 문어체를 구사하는 거였어? 이제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진짜 저는 꾸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너무 몰입을 해서 그냥 그 자체적으로 나왔던 말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각인이 많이 됐나 봐요. 생각나시는 잘했다는 명언이요? 저는 그 뭐였지? 그 연우한테 첫날 감옥에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야. 달콤한 꿀은 벌집 속에 있는 법이니까. 감옥이라는 존재를 듣자마자 분명히 저기 뭔가 있겠구나. 첫날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그 시즌 내내 제일 잘한 말 아닐까. 사실 그런 거 알고 보니 굉장히 파고드는 그런 성격을.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되게 저는 남들 안 보는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집중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왜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답지 진짜 안 봤어요. 풀릴 때까지 어떻게든 한 문제 붙잡고 푸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성격이 아직 남아있었나 봐요. 많이 달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지니어스 키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니어스를 많이 본 사람들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문제가 뭐가 나올지 예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준빈이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뭘 테스트하는 것이 나올 거야 이런 걸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었고 저는 솔직히 딱 게임을 보고 생각보다 룰들이 복잡하다 이런 느낌은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근데 이 룰들이 또 가만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 현장에서는 꽤나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답답했다? 뭐 이런 거는 그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 룰을 잘못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원에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는 그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괴로웠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거의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궤도 씨의 그런 개인적인 사상과 전략은 되게 존중해요. 그런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책권에 섰던 거고, 실제로 사회에서 만나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한 명을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대척점에 섰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이요? 근데 이거는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 꼭 그 2%씩 항상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두 개씩 놓치고 실수하고 덤벙대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약간 허당기가 있는데 그거를 고치고 싶어요. 기억력 게임에서 룰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그거 외우는 것만 빠지고 잠깐 딴 생각하니까 룰이 슉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다니 너무너무 창피했죠. 어떻게 보면 전에 상금 매치가 실패한 상태여서 좀 걱정됐는데 다행히 서동주 씨가 이걸 다 올킬을 하면서 상금을 따서 너무너무 다행이었죠. 데블스 플랜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오목들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잠시만요. 그리고 한두 판이라도 좀 연습을 할 수 있었다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너무 그냥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쑥 들어가서 처음 맞닥뜨리는 블라인드 오목이랑 게임을 하니까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오목 게임으로 돌아가서 잠시만요.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그 앞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들어갈 때 죽으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편집됐지만 오빠 나 좀 그냥 여기 누워있다 갈게. 그래서 꽤 한두 시간을 그냥 누워있었어요. 별말 안 하고. 일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불리한 입장이긴 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진짜 승률은 반반이다. 그리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 확실히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우선 그 쾌감이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게 맞았을 때 진짜 감옥에 무언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 피스에 무언가 있었고, 그러니까 내 촉이 맞아 떨어졌을 때의 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고 2024를 딱 누르고 벽난로가 열리는 순간 그때의 희열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선 되게 신기한 게 내 동료가 떨어질 때는 되게 슬프고 그런데 자기가 떨어질 때는 되게 덤덤해요.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그래도 재밌게 끝까지 나는 즐겼다라는 마음가짐이 컸고, 저 담당 인터뷰 하셨던 분께서 너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으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줬던 제 인터뷰이, 그리고 석진 오빠한테도 미안했고요. 혼자 남기고 그 부담을 지우고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석진 오빠가 제발 이걸 성공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컸죠. 그래서 네가 우승하는 거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글쎄, 둘 다 재밌고 유쾌하고 둘 다 뭐 알파남들이죠. 로맨스라기보다는 정말 찐 우정, 찐 동료애, 전우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데블스 플랜 참가자 이시원입니다. 김동재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뭔가 죽이 잘 맞는 친구 같았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어린 친구다 보니까 톡톡 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매력이 있는 플레이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라면, 석진 오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고 신비로운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뭔가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컨트롤을 잘하는 플레이어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석진 오빠는 그렇게 침착하고 신중한 와중에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펀치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둘 다 우수한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요? 둘 다 재밌고 유쾌하고 둘 다 뭐 알파남들이죠. 정말 왜 전쟁도 나면은 전투력이 불타오르는 이유는 동지가 쓰러졌을 때래요. 근데 저도 그때 그 순간에 진짜 전투력이 풀 게이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아꼈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연합을 맺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니 진짜 황망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죠. 실제 분위기는 거기 가면은 성별이 없어요. 진짜 동료의 그 자체랄까요? 그러니까 둘 다 근데 약간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둘 다 그런 장난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꽁냥꽁냥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흔히 말하는 로맨스라기보다는 정말 찐 우정, 찐 동료의 전우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멋졌죠. 그러니까 저는 딱 다시 이제 결승전 들어왔을 때 이제 석진 오빠가 결승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석진 오빠가 결승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던졌던 저의 그 조력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오빠가 잘 받았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죠. 자랑스럽고. 기억력 게임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 나인맨스 모레스 그거는 은근히 좀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게임들을 좋아하거든요. 체스, 뭐 장기, 오목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3번째 방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상했던 우승자는 근데 왠지 궤도는 올라갈 것 같았어요. 네, 왠지 궤도는 올라갈 것 같았어서 정말 저는 우승자를 가릴 만한 둘 다 우승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둘 다 결승에 진출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인상 깊었던 하나는 곽준빈 씨인데 준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합이나 이런 걸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게임적인 재미를 주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승관인데 어린 사자의 성장기를 보는 느낌이랄까? 어린 사자? 막 알에서 태어난 병아리 같았달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거를 결국에 마지막은 깨거든요. 깨서 그게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우선 자기 스스로 게임을 임해봤다는 것 자체가 한 인간의 성장기를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감옥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나왔을 때 그래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알에서 바로 깬 새가 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에 승관이는 마지막 날 날았던 것 같아요. 승관이랑 과목에 있었을 때가 그 데빌스 플랜 일주일 그 기간 동안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에요. 둘이서 들어갈 때부터 따라라라라 이렇게 막 집을 소개하는 것처럼 승관이랑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그 순간을 즐겼거든요. 남매미를 보여준 것 같아요. 둘이서 되게 인생 얘기도 많이 하고 가치관 얘기도 많이 하고 너무나 유쾌하고 재밌게 장난치면서 그 시간을 보내서 데빌스 플랜 안에서 좀 힘들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냥 재미만 있었어요. 네. 어떻게 쓰셨을 것 같아요? 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에 써야 될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기부를 최대한 많이 하지 않았을까. 뭐 조금 하고 있는데 뭐 크게 하시는 분들한테 될 건 아니고 근데 뭔가 통 큰 기부를 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네. 밥 같은 거 많이 사주세요. 석진 오빠가 사줬어요. 저희 맛있는 밥을. 그러니까 처음 이제 나오고 나서 그때 아주 맛있는 오마카세를 사주셨죠.
저는 그 출연진들하고 정말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서로의 인생관이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룸메 연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궤도 오빠하고는 과학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편집됐죠. 근데 저는 과학 얘기 되게 재밌었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지식 같은 거 얘기해 주는 거 재밌어 해서,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궤도 오빠의 과학 얘기가 좋고 재밌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셨을까? 그런가요? 실제로도 그럼요.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하고 있죠. 요즘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찾는 편이에요. 경진대회 같은 것도 계속 도전하고 있고 하는데 이번엔 결과가 좋지 않네요. 그런 것 같아요. 투명 마스크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뉴스를 보면서 청각장애인들이 입모양을 많이 보고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수화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마스크를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감동했죠.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쓰이고 있구나. 또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구나.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이르게 발명했었나 봐요. 깨달아 가셨을 수도 그러게요. 발명도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만들고 바꾸고 개선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부모님께서 굉장히 장려를 해주셨어요. 글도 아직 제대로 못 쓸 때 제가 어른들을 붙잡고 이런 거를 써달라고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호기심하고 그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런 발명 노트를 어릴 때 선물을 해주셔서 거기에 아무거나 적을 수 있게 제 아이디어를. 그래서 거기 보면 별의별 게 많더라고요. 엉뚱한 것도 많고, 예를 들어 어릴 때 이런 너무 프라이버시인데 저희 아버지가 무좀이 있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양말 안에 끼울 수 있는 링, 발가락 링을 그렇게 어릴 때 미취학 아동 때 거의 적어놨더라고요. 또 그런 좋은 것도 있는 반면 뭐 오물이 튀어나오는 깜짝 박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엉뚱한 것부터 좋은 것까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많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요. 묻힌 것들요. 저 그거 발명했었어요. 그 폭탄주, 편의점에서 파는 폭탄주요. 그래서 뚜껑 위에 작은 잔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리거나 누르면 이게 통 떨어져서 폭탄주를 마실 수 있게. 왜 골프장에 그늘집이다 이런 데서 한 잔씩 먹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묻혔네요. 근데 꼭 그게 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료가 섞이는 재미를 줄 수 있어서 그런 거 혹시 만들고 싶으신 기업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배우로서요. 계속 도전하는 배우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궁금한 배우.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역할도 맡다니. 다음엔 어떤 역할을 맡을까 예상할 수 없는 배우? 그런 배우가 되고 싶네요. 나가고 싶은 욕심도 있으실 엄청요. 근데 데블스 플랜 나오고 나서 서바이벌만 들어온대요. 큰일 났어요. 예. 근데 서바이벌 말고도 좀 더 따뜻하고 협동을 통해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예능 하고 싶네요. 아니면은 사람들 얘기 듣는 예능? 이런 거 좀 이제 훈훈한 예능도 해보고 싶어요. 토크쇼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calm down. 항상 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결국 승리하는 비법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느냐, 멘탈 관리를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침착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네.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탈락했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저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혹시나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차분하게 임하겠습니다. 시즌2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사실 진짜 답하기 힘들어요. 네, 시즌2가 오면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인생의 압축판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 인간 군상의 압축판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블스 플랜을 사랑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